자, 오늘은 52차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크본드 제1차 통화조치, 제2차 통화조치, 제로금리 정책, 제조업 생산능력 가동률 지수, 제조업 평균 가동률 갭, 조세부담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최소의 딜레마, 주가수익 비율, PER까지 이렇게 10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크본드. 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생한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이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 가지고 원리금 상환 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채권 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이자를 이제 지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채는 이제 만기 10에서 30년 장기채 발행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기업 발행 채권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 기업의 매수, 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경영 악화와 부채 증가 등으로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하락하면서 정크본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크본드 시장은 자산유동화증권, ABS라고 하죠. Asset-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증권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ABS를 설계할 때는 신용 보강을 위해서 위험 요소가 경감될 수 있도록 원리금 지급 우선순위에서 선순위와 후순위로 차등을 두는데, 이때 선순위채는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부족할 경우 후순위채보다 원리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게 되고, 일반적으로 후순위채는 정크본드 시장에서 소화시키거나 자산 보유자가 직접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연간검색어는 자산 유동화가 있습니다. 자, 제1차 통화조치.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1953년 2월 10일 화폐 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100대1로 절하하는 기급통화조치를 단행했습니다. 1953년 2월 17일부터 원 표시 한국은행 일통을 중지시켰고, 그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행령으로 통용되어 오는 7종류 조선은행권 10원, 5원, 1원, 50전, 20전, 10전, 5전 이런 거는 일본 정부의 이제 소액보조화폐 1전 주화의 일통도 전면 중지하고 환표시 한국은행권만 이제 유일한 법화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폐의 완전한 독자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연간검색어는 제2차 통화조치가 있습니다. 자,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태장자금의 산업자금화 등을 위해서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고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10대1로 절하하고 환표시 화폐의 통관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50환화와 10환화는 75년 3월 20일까지 유통을 했고요. 자, 긴급통화조치에 의해서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이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을 하고 소액거래 시 이름이와 그 자릿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962년 12월 1일에 10전과 50전권도 발행을 했습니다. 본 조치는 이제 경제적 목적 달성보다는 원표시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연간검색어는 제1차 통화조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한번 1차, 2차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로금리 정책. 금융기관 간의 여유자금과 부족자가 빌리는 단기금융시장에 거래되는 초단기 자금의 금리를 0%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제로금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제로 근처로 유도하는 것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금융경색을 억제하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목적인 것이 보통이고요. 일본의 경우 1999년 초 일본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코어 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리며 제로금리 정책을 펼쳤지만 당초 기대한 만큼 소비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6년 7월 제로금리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01년 3월 일본은행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적 완화, 퀀티티브 이징, QE 이런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양적 완화는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 등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해서 간접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양적 완화는 금융자산 등을 이제 사가지고 시장의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미국, EU, 영국 얘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도입돼가지고 확산됐습니다. 2008년 12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제 미국도 제로금리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양검색어는 연간 양적 완화 정책이 있고요. 자, 제조업 생산 능력, 가동률 지수.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 및 가동률 지수는 제조업 부분의 생산 능력과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생산 능력 지수는 공급 능력의 수준과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가동률 지수는 생산 실적과 생산 능력과의 비율인 설비 이용도를 지수로 만든 것입니다. 이 생산 능력 지수가 이제 공급 능력의 수준과 동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나타낸 거고, 가동률은 이제 생산 실적과 생산 능력의 비율인 설비 이용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경기 동향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는 것. 두 지수는 이 공급 능력이나 설비 가동의 절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기준연도의 이제 생산 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시 공급 능력과 가동 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낸다는 것. 사업체가 정상적인 조업 환경 하에서 생산할 경우에 최대로 생산 가능한 수량을 이 생산 능력이라고 하고, 가동률은 이제 생산 능력 대비 생산 실적의 백분율을 말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이제 매월 314개의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제조업 생산 능력 및 가동률 지수를 산출하고 있고, 통상 생산은 자가수 및 출하 및 재고 변동의 합으로 표현하는데, 출하가 생산보다 경기에 대한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기가 하강하면 출하는 즉시 감소하지만 기업의 생산을 급격히 감소하기가 어려우므로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에 출하가 증가하면서 재고가 감소하고 뒤따라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한편 가동률은 경기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하고요. 그리고 연간 검색어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 캡이 있습니다. 자, 다음 2차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 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